저 아이, 내 딸이랑 똑같아. 83세 한도연 회장은 보육원 운동장에서 뛰노는 한 소녀를 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웃는 모습, 눈매, 손을 흔드는 작은 습관까지 1985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5살 딸 소연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40년 동안 얼어붙었던 한 남자의 가슴을, 그리고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83세 한도연 회장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오늘은 그가 운영하는 재단의 정기 봉사활동 날이었거든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그냥 후원금만 전달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아이들을 봐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아이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40년 전 그 아픈 기억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 하나의 죄책감을 이렇게라도 달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보육원 원장 오경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65세의 그녀는 30년째 이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죠. 한도연은 늘 그녀의 헌신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복도를 걸으며 한도연은 벽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을 보았어요. 색연필로 그린 서툰 그림들이었지만 모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우리 가족이라고 적힌 그림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한도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저 아이도 언젠가는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할아버지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가 한도연의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운동장 쪽 창문 너머로 뛰어다니는 한 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한도연의 숨이 멎었어요. 그 아이의 뒷모습이, 웃음소리가 4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거든요.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한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말이에요. 아, 서윤이요? 8살인데 정말 밝고 씩씩한 아이예요.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윤이라고요? 네, 박서윤이요. 5년 전부터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한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식사를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소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한도연은 정말 놀라고 말았어요. 똘망똘망한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심지어 머리를 쓸어 올리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소연과 똑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서윤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마저 소연과 똑같아서 한도연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너는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한도연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서윤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서윤이가 5살 때 가셨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한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서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서윤아, 혹시 엄마 이름이 뭐였니? 박소연이요. 예쁜 이름이죠? 그 순간 한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만에 찾은 실마리였거든요. 아니, 어쩌면 운명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서윤아. 한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구나.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처음 만난 할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한도연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서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소연과 똑같은 미소, 똑같은 목소리, 심지어 이름까지.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딸 소연의 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한도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 아픈 기억들이 담긴 앨범이었죠. 첫 장을 넘기자 5살 소연의 밝은 웃음이 그를 맞아주었어요. 아빠, 놀이공원 가요. 그날의 소연은 정말 신이 나 있었어요. 1985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거든요. 당시 43세였던 한도연은 중견기업의 부장이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소중히 여겼죠. 여보,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아내 윤정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도 그때는 행복해했거든요. 그러게요. 소연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세요. 놀이공원에 도착한 소연은 이것저것 타고 싶어 했어요. 아빠, 회전목마 타요. 그래, 우리 소연이가 원하는 대로 하자. 1시간 넘게 놀고 난 후 소연이 목이 마르다고 했어요. 아빠, 음료수 사주세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한도연은 소연을 벤치에 앉히고 근처 매점으로 향했어요. 불과 20m 떨어진 거리였죠. 그런데 그때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도연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공중전화로 길게 통화해야 했거든요. 5분만 기다려. 소연에게 손짓을 하며 한도연은 전화통화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 5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몰랐죠. 통화를 마치고 벤치로 돌아왔을 때 소연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소연아. 한도연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놀이공원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소연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요. 직원들이 방송을 해주었지만 소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1985년에는 지금처럼 CCTV도 없었고 첨단 수사 장비도 없었거든요. 혹시 유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한도연과 정희는 절망에 빠졌어요. 며칠 후 유괴범에게서 전화가 올 거라는 기대도 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1달, 2달이 지나도 소연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소연이가 어디 있을까요? 정희는 매일 울기만 했어요. 한도연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단지를 만들어 곳곳에 붙이고 라디오 방송에도 나갔어요. 혹시 저희 딸을 보신 분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6개월이 지나자 경찰도 수사를 축소했어요. 더 이상 새로운 단서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한도연은 사설탐 전까지 고용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정희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소연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청소했어요. 소연이가 돌아오면 깨끗해야 하잖아요. 한도연도 미쳐가고 있었어요.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내가 5분만 더 일찍 전화를 끊었다면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어요.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아이를 혼자 두고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요? 화장실 가느라 자리를 비웠잖아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갔어요. 2년이 지나자 둘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이혼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 집에 있으면 소연이 생각만 나요. 한도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어요. 이혼 후 한도연은 일에만 매달렸어요. 소연을 잃은 상처를 일로 달래려고 했거든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그를 찾아오는 건 여전히 소연의 얼굴이었어요. 아빠, 왜 저를 못 찾으셨어요? 꿈에서 소연이 물어보면 한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죄책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내가 더 조심했다면, 내가 더 잘했다면, 그런 한도연에게 어제 만난 서윤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소연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혹시, 정말 혹시, 그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결심했어요. 서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한도연은 다시 보육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서였죠. 회장님, 어제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원장 오경자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 그게 어제 만난 서윤이라는 아이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서윤이요? 그 아이가 왜요? 혹시 그 아이와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원장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한도연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허락해 주었어요. 서윤아, 어제 할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셨다. 정말요? 어제 그 할아버지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소연과 너무나 똑같아서 한도연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안녕, 서윤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서윤이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예의 바른 모습에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해 줄 수 있을까?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서윤의 밝은 대답에 한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윤이는 몇 살이니? 8살이에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렇구나. 학교는 재밌니? 네. 특히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까요? 서윤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 표정이 소연이 어릴 때 그림을 자랑하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래, 보여줘.
서윤은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스케치북을 가져왔어요. 이거 봐요. 엄마 그림이에요. 스케치북을 펼치자 색연필로 그린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한도연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그림 속 여자는 분명 소연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서윤이 엄마구나? 네. 예쁘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살짝 시무룩해졌어요. 서윤아, 엄마 생각이 많이 나니? 네. 가끔 꿈에서 만나요. 엄마가 서윤아, 착하게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세요. 한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순간 서윤이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3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서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니? 할아버지요. 언젠가 저를 찾으러 올 할아버지요. 한도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서윤이 상상으로 그린 할아버지가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서윤아, 너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가 그랬어요. 서윤이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신다고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런데 할아버지는 서윤이를 모르신대요. 엄마가 어릴 때 헤어져서요. 한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서윤이가 바로 소연의 딸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서윤아, 혹시 엄마가 할아버지 이름을 말씀해 주셨니? 한도연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 순간 한도연은 정말 울고 싶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자신의 피부치였거든요. 서윤아. 네. 할아버지가 바로. 하지만 한도연은 끝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아이가 놀랄 수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뭐요? 할아버지가 서윤이를 정말 좋아하게 될 것 같아. 정말요? 저도 할아버지 좋아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한도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서윤아, 여기서 지내는 게 외롭지 않니? 가끔은 외로워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오시는데 저는 아무도 안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니? 엄마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엄마, 서윤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요. 한도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까요. 서윤아, 혹시 정말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니? 네, 정말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매일 안아달라고 할 거예요. 서윤의 순수한 대답에 한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곧, 정말 곧, 서윤이를 데리러 올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한도연은 서윤의 작은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 순간 서윤이 한도연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서윤이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한도연은 서윤을 꼭 안아주었어요. 40년 만에 안아보는 자신의 핏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도연은 오경자 원장을 따로 만났어요. 원장님, 서윤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실은 그 아이가 제 손녀일 가능성이 있어요. 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한도연은 40년 전 일과 어제부터의 상황을 원장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윤이 엄마 이름이 박소연이니까요. 혹시 서윤이 엄마에 대한 자료가 더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원장이 가져온 파일에는 서윤이와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본 순간 한도연은 확신했어요. 서윤이가 바로 자신이 찾던 손녀라는 것을 말이에요. 파일을 받아든 한도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4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의 흔적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자료들을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회장님, 혹시 정말 그 아이가 손녀라면 원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럼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모셔가야겠죠. 한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날 밤 한도연은 서재에서 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서는 서윤이의 출생신고서였어요. 출생일 2008년 3월 15일. 어머니 박소연 1980년생. 아버지 미상. 한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소연 1980년생이라는 건 자신의 딸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두 번째 문서는 소연의 사망신고서였어요. 사망일 2018년 8월 20일. 사망원인 강경화. 나이 38세.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세 번째 문서였어요. 서윤이가 보육원에 맡겨질 때 함께 온 소연의 유품 목록이었거든요. 1. 가족사진 1장. 2. 어머니의 편지 한 통. 3. 출생 당시 신문 스크랩. 4. 어린 시절 인형. 한도연은 즉시 원장에게 전화했어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요?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엄마의 유품을 꼭 봐야겠어요. 1시간 후 보육원에서 원장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게 소연 씨가 남긴 서윤이의 유품들이에요. 상자를 여는 순간 한도연은 정말 놀라고 말았어요. 맨 위에 있던 사진이 1985년 놀이공원에서 찍은 자신과 소연의 마지막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와 함께한 마지막 날. 1985년 5월 5일. 두 번째로 꺼낸 건 소연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작은 토끼 인형이었어요. 한도연이 소연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해준 그 인형이었죠. 맞아. 이 인형. 세 번째로 나온 건 1980년 5월 3일자 신문이었어요. 소연이 태어난 날의 신문이었죠. 한도연이 기념으로 보관해뒀던 바로 그 신문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온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윤이 아빠에게.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아빠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빠는 저를 기억하시나요? 1985년 놀이공원에서 사라진 소연이에요. 아빠를 원망한 적도 많았어요. 왜 저를 못 찾으셨냐고, 왜 5분만 더 일찍 오지 않으셨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도 저만큼 아파하셨을 거라는 걸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항상 아빠가 그리웠어요. 20살이 되어서는 아빠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서윤이를 낳고 나니 아빠가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서윤이가 웃을 때마다 어릴 때 아빠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아빠, 저는 곧 죽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서윤이라는 천사를 낳았으니까요. 제가 아빠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아빠, 부탁이 있어요.
언젠가 서윤이를 만나시게 되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아빠를 무척 닮았어요.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저는 서윤이에게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말해뒀어요. 언젠가는 찾으러 오실 거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딸 소연 드림. 편지를 다 읽은 한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40년 만에 받은 딸의 마지막 편지였거든요. 소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원장도 눈물을 흘리며 한도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회장님, 이제 확실해졌네요. 서윤이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예요. 그럼 DNA 검사도 받아봐야겠어요. 한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틀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합니다. 서윤 양은 분명히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다. 의사의 말에 한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소연아, 고마워. 아빠에게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 그날 밤 한도연은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서윤이를 어떻게 데려올지,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지.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변호사를 불렀어요. 서윤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미 다른 입양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감히. 그 순간 한도연은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40년 만에 찾은 손녀를 또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절대 그럴 순 없어. 절대로. 한도연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다른 입양 신청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해외 입양 브로커 쪽에서 서윤 양에 대한 입양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친족이 나타났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혈연 관계가 공식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 먼저 신청한 쪽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한도연은 즉시 보육원으로 달려갔어요. 마음이 급해서 운전도 평소보다 빨랐죠. 원장님,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가 해외로 입양된다고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원장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장석호라는 입양업체 대표인데 꽤 오래전부터 서윤이를 노려왔어요. 한도연의 혈압이 올라갔어요. 오래전부터요? 네, 서윤이가 예쁘고 똑똑해서 해외 입양 가정들이 선호할 거라며 몇 번 제의를 해왔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보냈던 거죠? 제가 거절했거든요. 서윤이가 너무 어려서요. 원장의 말에 한도연은 조금 안심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후견인 신청이요? 네, 서윤이에게 친족이 없다며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했대요. 그 순간 서윤이가 복도에서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왔네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서윤을 보니 한도연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왔지. 할아버지, 오늘은 왜 표정이 어두워요? 아니야, 괜찮아. 한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죠. 서윤아, 혹시 최근에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너를 만나려고 한 적 있니? 아저씨요?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며칠 전에 양복 입은 아저씨가 와서 너를 좋은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한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저는 여기가 좋아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갔어요. 한도연은 서윤을 꼭 안아주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절대 나쁜 사람한테 보내지 않을 거야. 네? 무슨 말이에요? 서윤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한도연은 원장을 따로 불러 진지하게 말했어요. 원장님, 제가 서윤이의 친할아버지라는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럼 법적으로도 제가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브로커가 꽤 교활하다는 거예요. 원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교활하다는 거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이들을 불법으로 해외에 팔아넘긴다고 해요. 한도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지방 공무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돈으로 매수했다는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합법인 것처럼 보이죠. 한도연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회장님, 상황을 조사해 봤는데 꽤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 장석호라는 사람이 이미 임시후견인 지위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한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윤 양에게 친족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입양 신청을 하지 않으셨죠? 한도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법적 절차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요. 얼마나 촉박하죠? 일주일 안에 모든 서류를 갖춰야 임시후견인 지위를 뒤집을 수 있어요. 한도연은 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당장 시작하죠. 그날 밤 한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0년 전에는 5분의 실수로 딸을 잃었어요. 이번에는 며칠의 실수로 손녀를 잃을 뻔했죠. 절대 그럴 순 없어. 이번엔 절대. 다음 날 아침부터 한도연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찾고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만들고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를 확인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회장님, 상대방이 내일 서윤 양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한도연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고 언론에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한도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어요.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서윤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한도연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어요. 40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한도연은 변호사와 함께 보육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와 그의 부하 2명이었죠. 당신이 장석호군요? 한도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아,
한도연 회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장석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반갑긴 무슨, 내 손녀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요? 손녀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장석호의 태도는 건방졌어요.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도연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요? 법적 효력이 없는 개인 검사 결과네요. 장석호가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공식 검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장석호는 자신만만했어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듯이요. 그래도 서윤이는 제 친손녀라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죠? 장석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할아버지라니. 그건 더군다나 저는 이미 임시후견인 자격을 받았습니다. 장석호가 법원 문서를 꺼내 보였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거짓 진술로 받은 거잖아요. 한도연의 변호사가 항의했어요. 거짓 진술이라니요? 이 아이에게 친족이 없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친할아버지가 여기 있는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장석호는 완벽하게 준비해 왔어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였죠. 그 순간 보육원 문이 열리고 서윤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서윤이 한도연에게 달려왔어요. 서윤아. 한도연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서윤이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자 한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서윤 양,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장석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디로요? 서윤이가 무서워하며 물었어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야. 외국의 부자 집으로 말이지.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래요. 서윤이가 한도연에게 더 꽉 달라붙었어요.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데려가요? 한도연이 분노에 떨며 말했어요. 법적으로 저에게 권한이 있으니까요. 장석호는 냉정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아이의 의사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해요. 그럼 법정에서 보시죠. 하지만 그동안 아이는 제가 돌봐야죠. 장석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서윤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안 돼요. 놓아주세요. 서윤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순간 한도연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83세의 노인이었지만 손녀를 지키려는 의지만은 강했거든요. 이 아이에게서 손떼. 한도연이 장석호의 부하를 밀쳐냈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변호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할아버지. 서윤이가 한도연의 뒤로 숨었어요. 괜찮아, 서윤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장석호는 이미 경찰을 불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아동 유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괴라니요. 이 아이는 제 손녀라고요. 증거 없는 주장일 뿐이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제가 맡고 있는 아이를 유괴하려고 합니다. 장석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잠깐만요.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경찰관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어요. 임시후견인 문서가 있다면 일단은 장석호 씨 말이 맞네요. 하지만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맞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결국 서윤이는 장석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요. 서윤이가 울면서 손을 뻗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꼭 찾아갈게. 한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차에 타기 직전 서윤이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할아버지, 약속 지켜요. 서윤이는 할아버지만 믿어요. 차가 떠나간 후 한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4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또다시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거였죠. 회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위로했어요.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서윤이가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사람을 보내서 아이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한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할아버지, 가지 마요. 그 절절한 목소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사설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석호가 서윤 양을 해외로 보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일 오후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한도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서윤이가 네, 한번 보내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한도연은 모든 걸 걸기로 했어요. 자신의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말이에요.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하세요. 어떤 수단이든, 네, 어떤 수단이든요.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영원히 서윤이를 잃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었죠. 한도연은 기도했어요. 하늘에 있을 딸 소연에게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한도연은 서재에서 홀로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40년 전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소연을 잃은 후 한도연은 미친 듯이 일했어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였죠. 아니면 성공해서라도 딸을 찾겠다는 의지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돈만 많아졌을 뿐 가족은 모두 잃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인가. 한도연이 중얼거렸어요. 83세가 된 지금 그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하지만 가족은 아무도 없었죠.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명절에도 혼자였어요. 직원들이 축하해주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소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한도연은 딸의 사진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 저입니다. 사설탐정의 목소리였어요. 서윤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게 좋지 않습니다. 한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울고만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해요. 그럼 장석호는 뭘 하고 있어요? 아이를 지하실에 가둬놨어요. 도망갈까 봐서요. 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지하실에 가둬놨다고요? 네, 그리고 계속 협박해요. 말 안 들으면 더 나쁜 곳으로 보낸다고요.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요. 서윤이가 뭐라고 해요? 계속 할아버지만 불러요. 할아버지가 구하러 와줄 거야 라고요. 한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 실장을 불러주세요. 네, 회장님. 곧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당장 차를 준비하고 보디가드 2명도 대기시키세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서윤이를 데려오러 갑니다. 밤 11시 한도연은 보디가드와 함께 장석호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회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기 지하실 창문이 보이죠? 담 너머로 작은 창문이 보였어요.
지하실 창문이었죠. 서윤아. 한도연은 그 창문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 순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윤이의 목소리였어요. 울면서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한도연은 보디가드의 도움을 받아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서윤아, 할아버지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예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왔어. 할아버지, 무서워요. 저 아저씨가 무서운 곳으로 보낸다고 해요. 서윤이의 울음소리에 한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걱정 마, 할아버지가 꼭 구해줄게. 정말요? 약속해주세요. 약속한다, 서윤아. 하지만 그때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보디가드가 한도연을 보호했어요. 장석호가 나오며 소리쳤어요. 누구야? 거기. 하지만 이미 한도연 일행은 차로 돌아간 후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도연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또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4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또다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한도연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법원의 긴급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일 오전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오늘 오후에 비행기 탄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무슨 방법이든 좋으니 서윤이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한도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예요? 저 서윤이에요. 한도연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서윤아, 어떻게 전화를? 몰래 아저씨 핸드폰을 찾았어요. 거기에 한도연 회장님이라고 되어 있길래 할아버지인 것 같아서 눌렀어요. 서윤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8살이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은 거였죠. 우리 서윤이가 정말 영리하구나. 괜찮니? 아니요, 무서워요.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간대요. 언제? 지금요? 지금 차에 태우려고 해요. 한도연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김 실장, 당장 차를 준비해. 보디가드들과 함께 즉시 출발한다. 한도연이 급하게 지시했어요. 서윤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하지만 무서워요. 할아버지 없이는 못 가겠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똑똑하죠? 핸드폰 사용법도 알고 할아버지 번호도 찾았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할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이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럼 우리 서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그 순간 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 핸드폰을 어디서 가져왔어? 할아버지, 들켰어요. 서윤아, 절대 포기하지 마. 하지만 전화가 끊어졌어요. 차 안에서 한도연은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모든 직원을 동원해서 아이를 찾으세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차는 떠난 후였어요. 서윤아, 서윤아. 한도연이 차 안에서 절규했어요. 그날 오후 3시 인천공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장석호가 서윤이와 함께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 실장, 공항으로. 한도연이 급하게 지시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건 4시였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서윤이를 찾아야 해요. 한도연이 공항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죄송하지만 출국 수속을 마친
승객은 만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아이는 제 손녀예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한도연은 출국장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재벌이라는 권력도 이 순간에는 소용없었어요. 소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서윤이도 지켜주지 못해서 그 순간이었어요. 기적처럼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법원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졌어요. 서윤 양의 출국 금지 조치입니다. 한도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마지막 희망이 생긴 거였어요. 출국 금지 조치라고요? 한도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네, 회장님이 제출하신 DNA 검사 결과와 소연 씨의 편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한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서윤이를 지금 공항 보안팀이 장석호를 찾고 있습니다. 한도연은 김 실장과 보디가드들과 함께 공항 내부를 뒤졌어요. 30분 후 드디어 장석호와 서윤이를 발견했어요. 출국장 대기실에서 장석호는 서윤이의 손목을 꽉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윤이가 한도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서윤아, 한도연도 눈물이 났어요. 83세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장석호 씨, 게임 끝입니다. 보안팀장이 나타났어요. 무슨 소리요? 저는 합법적으로 출국 금지 명령서입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장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였거든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할아버지, 서윤이가 한도연에게 달려왔어요. 한도연은 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무서웠지, 서윤아. 이제 괜찮아. 네, 할아버지가 오실 줄 알았어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서윤이의 순수한 믿음에 한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장석호는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불법 입양과 아동 유괴 혐의였죠. 회장님, 이제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안내해 주었어요. 일주일 후 한도연은 법원에서 서윤이의 정식 후견인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할아버지 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40년 만에 한도연의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할아버지, 저 진짜 여기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서윤이 집이야. 그런데 엄마가 그리워요. 서윤이의 말에 한도연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한도연은 서윤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 이야기를 해줄까? 네, 엄마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한도연은 소연의 편지를 꺼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소중한 편지 말이에요. 이건 너희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야. 정말요? 엄마가 할아버지께?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도연은 편지를 천천히 읽어주었어요. 아빠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빠는 저를 기억하시나요? 서윤이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는 서윤이를 낳고 나니 아빠가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했구나. 제가 아빠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서윤이구나. 한도연이 설명해 주었어요. 아빠, 부탁이 있어요. 언젠가 서윤이를 만나시게 되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저를 할아버지께 맡기셨구나. 그래,
너는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한도연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서윤이에게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말해뒀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서윤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편지가 끝나자 둘은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할아버지, 응? 엄마가 할아버지를 용서했나 봐요. 그럴까? 네. 그러니까 저를 할아버지께 보내주셨을 거예요. 서윤이의 순수한 해석에 한도연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 서윤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게. 저도 할아버지를 가장 사랑할게요. 서윤이가 한도연의 목을 안았어요. 그날부터 서윤이는 한도연을 진짜 할아버지로 받아들였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는데?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라고. 한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4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도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서윤이의 할머니, 즉 자신의 전 부인 윤정이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거든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할머니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떨까? 할머니요? 어떤 할머니요? 너희 엄마의 진짜 할머니야. 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저에게 할머니가 있어요? 그럼 아주 좋은 할머니가 계셔. 한도연은 결심했어요. 40년 만에 정의를 만나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말이에요. 서윤이라는 연결고리로 끊어진 가족의 끈을 다시 이어보자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곧, 아주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되는 거였거든요. 3일 후 한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윤이와 함께 윤정이를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였어요. 서윤아, 오늘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 무섭지 않니? 아니요. 궁금해요.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실까요? 서윤이의 순수한 질문에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서윤이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 윤정이는 경기도 가평이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혼 후 40년 동안 세상과 등지고 살아왔거든요. 한도연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지런한 모습이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 할머니야. 한도연이 서윤이에게 말했어요. 우와, 할머니 예쁘시다. 서윤이가 감탄했어요. 정희는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도연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왜 왔어? 4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에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희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할 말 없어. 돌아가.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서윤이를 본 순간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 저 서윤이에요. 서윤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는 서윤이를 보자마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소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소연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니에요. 저는 서윤이에요. 소연은 제 엄마 이름이에요. 서윤이가 순수하게 대답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만에 만난 손녀였거든요.
정희야, 이 아이가 우리 소연이가 남기고 간 아이야.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이는 어디 있어? 소연이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한도연의 말에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정희는 서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어요. 정말 우리 소연이 아이야? 네, 할머니.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서윤이의 말에 정희는 더욱 울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래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하실 거래요. 정희는 서윤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왜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서윤아.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도연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거든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네. 정희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어요. 오히려 연민이 담겨 있었죠. 우리 모두 바보였어. 그래, 정말 바보였지. 40년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화해하신 건가요? 서윤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희가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40년 만에 차린 가족 식탁이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서윤아. 정희는 서윤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정희야,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살지 않을래?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대신 서윤이가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어. 네, 할머니 집에 자주 올게요. 서윤이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그럼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 한도연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모두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서윤이의 말에 정희와 한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서윤이가 잠든 후 정희와 한도연은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소연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 그러게 서윤이를 통해서 말이야. 둘은 하늘의 소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앞으로는 서윤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그래, 우리가 소연이에게 못해준 사랑을 서윤이에게 주자. 이렇게 해서 40년 만에 한 가족이 다시 뭉쳤어요.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윤이라는 소중한 연결고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정말 행복하다, 서윤아. 정희와 한도연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서윤이는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도연과 정희는 40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소연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서윤이 덕분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서윤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한도연의 집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는 정희 할머니 집으로 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선생님이 가족 소개하기 숙제를 내주셨어요. 한도연은 잠시 걱정이 되었어요. 서윤이가 복잡한 가족사를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쓸 거니?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 분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라고 쓸 거예요. 서윤이의 대답에 한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쓸 거예요.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시는 천사라고 쓸 거예요. 한도연은 서윤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게 자랐는지 새삼 감동했거든요. 그날 저녁 한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 무슨 일이에요?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주는 재단을 만들 거야.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저희처럼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 한도연은 소연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실종아동 찾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따서 재단 이름을 짓기로 했거든요. 40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소연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서윤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이름이거든. 소연이가 하늘에서 다른 아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일을 도와줄 거야.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최신 기술과 전문 인력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했어요. 회장님, 정말 전 재산을 쓰시겠어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돈을 벌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한도연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실종 아동을 둔 부모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요. 저는 40년 전 5살 딸을 잃었습니다. 한도연이 단상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소연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이 재단의 이름을 소연재단으로 지은 이유는 하늘에 있는 제 딸이 다른 아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함께 도와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은 고통을 겪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연재단은 단순히 아이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개소식이 끝난 후 서윤이가 한도연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서윤아. 엄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시다니.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크면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한도연은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가평에서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정희야. 소연재단이라니. 우리 딸이 정말 기뻐할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소연이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와준다니. 한도연은 정희와의 대화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따뜻함이었거든요. 3개월 후 소연재단은 첫 번째 성과를 거뒀어요. 10년 전 실종된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거였어요.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서윤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뉴스에서는 재단의 활동을 크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도연 회장이 설립한 소연재단이
또 한 가족을 제외시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재단의 소연은 회장님이 4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그 아이도 가족을 만났네요. 엄마도 도와주신 거죠? 서윤이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야. 그날 밤 서윤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오셨다. 소연재단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게 엄마 이름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시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가 엄마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저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1년 후 서윤이는 9살이 되었어요. 생일 파티에는 한도연과 정희 그리고 보육원 친구들까지 모였어요. 서윤아, 소원을 빌어봐. 네. 서윤이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무슨 소원을 빌었니? 비밀이에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소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소원?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한도영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전 잃어버린 것들을 서윤이를 통해 모두 되찾았거든요. 그날 밤 한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연에게 말했어요. 소연아, 아빠가 약속을 지켰어. 서윤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재단도 만들었어. 다른 아이들도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한도연의 뺨을 스쳤어요. 마치 소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그렇게 한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어요.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가족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도연 회장이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이야기,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후회와 자책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찾아옵니다. 한도연 회장에게는 손녀 서윤이가, 서윤이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잃어버린 딸 소연이의 사랑이 소연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되세요.